자, 오늘은 무슨 내용인가요? 자, 우리 조선시대에 태어나서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뭐 어떤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그 선비 되시는 분 말고 나머지 분들은 글도 모를 뿐더러 공부를 내가 뭐 이쪽 분야가 뭐 좀 마음에 들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정보 때문이죠. 정보를 내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게 뭔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리가 발전되니까 세상이 변하니까 뭐예요? 요 모니터에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가 깊이 있게 공부를 좀 할 수가 있는 세상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을 한 번 더 볼게요. 자, 근데 내가 이제 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공부를 해. 그래서 보험도 가입하기 전에 공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정확하게 못해요. 공부의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많은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정보도 있고 아닌 정보도 있는 거예요. 이걸 변별력을 가지고 구분해내고 내가 정확한 걸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막상 내가 보험 공부를 했는데도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안타까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렇게 공부를 하는 공부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줄여주고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자세히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도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보험을 가지고 공부를 할까요? 눈탱이 맞기 싫은 거예요. 그치, 내가 이 사람을 믿고 그냥 시키면 왠지 이 사람이 나를 눈탱이 때릴 것 같은 거예요. 내 눈탱이 밤탱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쌍밤탱이 눈탱이가 되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내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하면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을 내가 직접 공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살짜리 아기가 좋은 그 선생님이 대학 교수님일까요? 어린이집일까요? 했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더 좋죠. 7살 아기한테는. 그러면은 20살짜리한테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요? 대학 교수님이 좋은 선생님? 대학 교수님이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 내가 아는 게 많고 그만큼 배경 지식이 되니까. 그래서 잘 가입하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 설명을 좀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눈탱이도 막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웃나라, 먼 나라 중에 하나인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미국에는요, 보험 설계사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럴까요? 한번 이 글을 볼게요. 자, 글을 보면 선진국의 경우 보험 컨설턴트는 존경의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부럽습니다. 저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데 증권가, 조세 등 수많은 전문 자격 시험을 거칠 때마다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죠? 그래서 왜 존경의 대상이 되냐면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직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예요?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시험이 어려우니까 저 어려운 시험을 공부했으니 전문가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은 보험 컨설턴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왠지 좀 사기당한다는 느낌도 많은 거죠. 신뢰도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때문에 대학생들이 꼽는 선호직업 베스트 10 안에 항상 들어가요. 반면 국내의 경우 먹고 살 게 없으면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요.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어쨌든 시험 자체가 조금 더 어려워져야 더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외국처럼. 자, 글로벌 보험그룹 뉴욕 지역을 총괄했던 한 생보사 임원은 미국의 경우 보험 설계사가 평생 자격증 시험만 보다가 끝난다고 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 우리도 공무원 시험 경쟁자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공무원 시험만 보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듯이 외국에는 보험 설계사가 자격증 시험만 치다 그냥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시험 합격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뢰할 수밖에 없죠. 전문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높은 수익은 물론 존경까지도 받는다고 지적했어요. 자, 그러면은 국내 시험은 왜 쉬울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그 내용과 똑같아요. 지금 보험 설계사 시험을 치시는 분과 그리고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가입하시는 분이 이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쉬워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공부를 안 하고 시험 문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수준의 차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보고 보험 설계사들을 왜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잘못된 방향의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느냐, 더 올바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의 방향인데 우리가 조세법이 있으면 그 조세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아야 거기에 맞는 보험을 외국에는 판매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부의 방향의 건강보험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 보험 상품만 뚫어져라 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시험을 치더라도 보험에 관련된 시험만 쳐요. 설계사 시험이라는 게. 근데 보험을 볼 때요, 여기 내용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의료죠. 우리가 이 의료 과정을 알아야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만 봐가지고는 보험 상품이나 내가 잘 가입할 수 있는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보험이라는 게 건강보험이 의료하고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료 공부는 안 하고 계속 보험만 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설계사 시험도 계속 보험에 관련된 것만 나와요. 진짜 우리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건 사실은 이거 의료죠. 의료에 나중에 내가 아팠을 때 보상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이 보험만 보니까 쉽고 잘못되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적인 예로 들어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리면은 더 명확하게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특정 회사에서 파는 수술비 약관입니다. 약관을 볼게요. 사실은 약관은 거짓말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런 광고 이 약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궁 근종을 수술하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 공부하면서 이 수술비 하면 자궁 근종 300만 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 비관절 수술이라 하면 내시경 카테터 신의료 기술을 말한대요. 자, 비관절 수술은 포함되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상하지 않는데 이 중에서 복강경 수술은 보상을 한대요. 다만 신의료 기술은 보상하지 않는데요. 자, 자궁 근종 수술을 하면 300만 원을 준다. 복강경을 하면 300만 원을 받는다. 아,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것만 보면 내가 의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서 약간의 신의료 기술은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자궁 근종 수술하면 300만 원 받겠네. 그럼 이거 가입해야지. 이렇게 체크하면 보험만 본 거죠. 의료 과정을 안 봤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즘 자궁 근종 수술 어떻게 해요? 복강경 하기도 하죠. 임신 중인 분은 특히 하이프 시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궁 근종 수술 없이 치료하는 프로 하이프, 이 고주파 열로 근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자궁 근종 300을 복강경만 봤더니 이런 것도 수술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저거 가입해도 이 치료를 하면 받을 수 없겠구나. 이게 바로 의료 과정과 의료를 알면 보험과 대입이 되어서 올바르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만 있냐? 몇 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보험 특약이 무수히 많듯이 이런 것들을 연계지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의료를 알면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너무 어려워.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받는 수술이 있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1위가 백내장이죠. 당연히 백내장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2위가 똥꼬 치액이죠. 3위가 척추, 허리가 다들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제왕절개는 뭐 질병이라기보다 어쨌든 뭐 출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충수, 담낭, 슬관절, 8위를 집중했어요. 스텐트 삽입술이에요. 이 스텐트가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경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텐트 삽입술을 8번째로 많이 하네 라는 생각만 한다면은 의료를 또 모르는 거죠. 자, 어쨌든 수술비 8위에 해당하는 게 스텐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보시면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천만원, 수술비 1,000만원을 넣었어요. 내가 보험 공부를 딱 해서 허혈성이 좋다는 건 안 거예요. 그래서 진단비 2천, 수술비 1,000을 넣었죠. 그리고 한 분은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진단비를 1,000을 넣고 수술비를 2,000을 넣었어요. 가성비를 생각을 했고 의료 과정을 생각을 했대요. 왜? 수술 8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의료를 공부하신 분이고 이분은 의료를 공부를 안 하시고 보험만 보신 분이에요. 여기에서 또 차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평균 4회 정도 수술을 해요. 1인당. 자, 그러면은 진단비는 일회성이에요. 보험에서. 그죠? 수술비는 반복이에요. 평균 4회를 했다고 치면 이분은 얼마 받아요? 2천 받죠. 그죠? 그리고 수술을 4번 했으니 4천을 받아요. 이분은 6천만 원을 수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을 한번 볼까요? 진단비 1,000이에요. 근데 수술비는 얼마예요? 8천이죠. 9천이에요. 3천만 원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의료 과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보험만 보면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의료를 공부하면 이거죠. 보험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의료와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우리의 설계사 시험은 뭐예요? 보험만 나오죠. 의료에 관련된 거는 설계사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내가 보험 공부 눈탱이 맞기 싫어서 한다 하더라도 의료는 공부를 못 한단 말이에요. 보험에만 집중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의료는 신경 안 쓰고 계속 보험만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올바르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보험을 공부해서 잘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에 집중하면 돼요. 당연히 여기도 집중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도 같이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하려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냥 정말 외국처럼 신뢰할 수 있고 믿고 뭔가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아는 사람에게 하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이분한테 하시면 되죠. 네, 저는 열심히 요 공부도 하면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스스로 보험을 공부하시고 눈탱이 맞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상당히 보기 좋고 대단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박수를 쳐드려야죠. 그런데 얼마나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 보험을 할 때는 항상 의료도 같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